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공식적으로 처음 대면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안 만난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조차도 좀 신경전을 미묘하게 두 후보가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 만났는 거 안 맞는 것까지 신경전을 펼칠 이유가 있을까라고 싶지만 그래도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그 장면 살펴보시죠.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축하드립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아 맞아.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장이 뭐 하나 있다고 동생도 묻고 있다고. 매일 한 분씩 빠지네. 그것도 괜찮은데요? 심상정 후보까지 이제 세 분이 만나셨는데 박승 변호사님, 뭐 중요한 논쟁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성남 법정에서 자주 뵀던 기억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변호사, 윤석열 검사 시절에 성남 법정에서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듯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자꾸 그런 말을 하시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뵌 적이 없다. 나 형사사건 안 했다. 이 묘한 약간 기억 차이를 좀 보였어요.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두 후보 모두 법조인 출신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했는데 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만나서 성남 법정에서 배웠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은 윤 후보의 특유의 화법인 것 같아요. 윤 후보가 그동안 발언해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인연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 강조하고 분위기를 푼 다음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후보는 그와 스타일이 다소 다른 것 같아요. 예. 인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참 두 후보 스타일이 다르다. 예, 어. 직접적으로 만난 기억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넘어가기 마련인데 예. 이 후보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저는 기억이 없는데라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왜 보통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둘이 마주쳤는데 야 그때 아 맞아 우리 그 10년 전에 식당에서 야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상대가 저 정도 얘기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넘어갈 보다. 법한데 그러니까 야 식당에서 이러는데 이 두 분 다 후보는- 기억 못하잖아요. 이 옛날에. 후보는 내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것로 봐서는 예.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첫 소두부터 양 후보의 전형적인 본인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대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박선 변호사의 어떤 흥미로운 분석. 보통은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잖아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도 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와서 막 아는 척할 때 있잖아요. 네. 야 이거 10년 만이다. 행주야 10년 만이다. 잘 지냈어. 이러면 행주 의원님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그래도 잘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죠. 정치인들이 되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예. 저쪽은 나를 알고 나는 저쪽을 모를 경우가 허다하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말을 높여야 될지 내려야 될지 동문이라고는 하는데 예. 저쪽은 나를 잘 친한 척 하는데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후보의 첫 대면 모습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대1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1대1.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 논쟁해보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이라고 행사 중에 잠시 귓속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윤 후보는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 민주당 선대위의 이소영 대변인은 저희가 이해하기엔 긍정적 취지의 답변이었다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권성동 비서실장은 여야 후보가 주 1회 정례회동 한 전례가 없고 이제 막 선출된 윤 후보에게 이런 제안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장동의 수령을 벗어나기 위한 국명천안용 꼼수다라고 거듭 거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셨고 대선을 여러 번 취재하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아니 대장동 자꾸 뭐 꼼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후보끼리 만나서 건전하게 미래를 논의하자라는 제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장동 얘기 못하게 하려는 꼼수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뭐 야당 입장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자체가 어쨌든 대장동 사건이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을 하자. 사실 뭐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전례 자체가 없죠. 매주 만나서 그런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물론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의 뭐 철학,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고 결국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다. 물론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매주 만나서 대장동 토론하자 하면 이재명 후보 받겠습니까? 아, 매주 만나서 대장동 토론하자. 이게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을 자꾸 하는 건 사실상 제안이 아니라 공세인 거죠. 그러니까 예. 1대1 토론 공세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전 이런 제안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야당 대표 매주 만나서 정책 토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대통령이 야당 후보한테 야당 대표한테 할 제안인 거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